아름다운 7월 아침이에요. 요즘 폭염이 계속되고 8시도 안 됐는데 벌써 많이 덥게 느껴집니다. 여기는 온대 기후라서 비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저는 관수 시설이 없습니다. 이 건조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봄은 거의 기록적일 만큼 건조했고 그 건조함이 여름까지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양한 채소들을 차례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혼식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속 재배를 수정해서 더 많이 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 영상의 마지막은 온실에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놀라운 멜론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어요. 자, 여기는 제가 3월 28일 애쉬를 뿌린 당근밭이었고 덮개 아래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당근을 충분히 수확해서 구멍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구멍에 방울 양배추를 심을 수 있었고 그때부터 방울 양배추를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근이 수확할 만큼 자랄 때마다 더 수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잘 보일 만한 걸 찾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처럼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정말 예쁜 당근들이고 잘 자랐어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밭에서 한 달 넘게 계속 당근을 수확하고 있는데 아직도 꽤 많은 당근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공간도 점점 더 생기고 있어서 그 공간에는 방울 양배추를 심을 수 있습니다. 방울 양배추는 올해 2번째 수확이 될 거고 추가로 퇴비를 더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해에 2번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공짜로 수확하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2번씩 역할을 하거든요. 이 망커버는 당근 뿌리파리 같은 해충도 막아주고 나비도 막아줍니다. 방금 방울 양배추를 받고 촬영을 위해 덮개를 벗겨두었어요. 물은 당근보다 브리셋 스프라우트에 더 많이 주며 일주일에 2번 충분히 줍니다. 물 뿌리개나 호스를 사용해서요. 왜냐하면 건조함이 정말 심하거든요. 여기가 감자였고 이 장면은 사실 제가 일주일 전에 올린 영상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당근과 방울 양배추도 비슷한데 저희가 3주 전에 올린 영상을 한번 보세요. 감자를 수확한 바로 그날 같은 자리에 바로 심은 리크입니다. 여기에는 샐러드용 감자가 39kg 있는데 큰 감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나오진 않고 색이 옅어지며 초록빛이 약간 남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수확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죠? 저는 이 방법이 잘 맞아요. 감자도 충분히 익어 2번째 작물 심을 시간이 생깁니다. 리크는 4월에 파종했고 이제 심을 때라 화분에 있고 이틀에 한번 물을 줍니다. 대략 언제쯤? 호스를 사용해 물을 주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에 호스 하나만 써요. 상추에 물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틀이나 사흘마다 물을 주는데 요즘처럼 정말 더운 날씨에는 제가 극심하다고 말하긴 하지만 저희 기준에서는 그렇고 섭씨 30도 정도, 화씨로는 80도 중반쯤 됩니다. 여기 이쪽 상추들은 고생 중이에요. 어제 아침에 수확했어요. 호박 옆에는 상추가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호박들은 겉보기와 달라서요.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양쪽으로 뿌리를 아주 멀리 뻗고 있어요. 올해처럼 건조할 때 이 점이 확실히 드러났어요. 감자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감자들은 호박이 심기 전 이미 자리를 잡았고 올해 40kg 넘는 순물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2번째 파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여기 이 감자들 다음에는 심는 대신에 그냥 이 호박이 흙 위로 다시 뻗게 둘 생각이에요. 물을 조금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호박이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아담이 이 감자들을 수확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3줄 실험의 일부예요. 포크로 흙을 파는 방법, 무경운 방법, 그리고 저 멀리 끝에는 동물 분뇨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사실 그건 집에서 만든 화장실 퇴비에서 나온 퇴비예요. 그리고 샬롯 품종인데 보시다시피 크기도 꽤 좋고 껍질도 아주 깨끗하고 약간 왁스질이 도는 중조생 감자예요. 집에서 보관한 씨감자로 키웠어요. 그래서 5해 연속 저 크기 감자를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초록색 감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은 싹이 좀 퍼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걸 문질러서 떼어낼 거예요. 하지만 저게 바로 내년 4월 심으려고 남겨두는 감자 크기예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실험이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곳에서 감자를 11년째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1년째 윤작 없이 재배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실험 삼아 해보고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이 상추들도 실제로는 9년째입니다. 상추라고 말하긴 했지만 꽤 많은 것들은 이미 끝났고 여기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깥쪽 잎만 정기적으로 따고 그렇게 한 지 11주가 됐습니다. 여기엔 상추가 많이 났지만 이제는 비트를 함께 심고 있어요. 상추가 거의 다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비틀어서 뽑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 심은 비트루트가 방해받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 사이에 당근을 심었거나 이런 방식으로 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잠두콩을 수확한 후에 양배추를 심었습니다. Cabbage that after brought 그래서 두 번째로 심는 작물이 많고 뒤에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여름이고 처음으로 포도나무가 충분히 자라 정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좋은 날씨 덕분에 사실 꽤 잘 될 것 같아요. 이건 흰포도 품종인데 보통 습한 기후 때문에 곰팡이에 강한 품종입니다. 여기 작고 예쁜 베리류 과목이 있는데 처클베리예요. 정말 많이 열렸어요. 블랙커런트, 구스베리, 라즈베리, 레드커런트 등 다양한 품종이 교배된 것입니다. 블랙커런트보다 조금 더 크고 정말 맛있어요. 이 아티초크는 씨앗으로 키웠어요. 올해 이렇게 많이 수확할 줄은 몰랐어요. 베르드라옹, 프랑스 품종이에요. 그리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걸 보면 거의 수확 시기를 넘긴 거예요. 사실 저는 꽃이 아직 조금 뭉쳐 있을 때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두 번째 꽃 때는 좀 더 작게 나오고 꽃이 다 피고 나면 주 줄기를 꺾어주면 옆에서 새순이 다시 자라요. 그래서 이건 씨앗에서 키웠어도 다년생이에요. 계속 자랄 수 있죠. 여기 감자 수확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한 포기를 남겨뒀어요. 바랐던 것보다 초록색 감자가 좀 더 많네요. 직접 만든 퇴비, 버섯 퇴비, 여러 가지를 써서 흙을 덮어줬는데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 뽑히는 걸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얼마나 쉽게 남아있는 감자를 손으로 더듬어서 찾는 것도 이렇게 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노디 근데 왜 땅을 파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건 땅을 파는 게 아닙니다. 땅을 파는 건 체계적으로 하는 거죠. 봄철에 일반적으로 하는 경작이나 흙을 뒤집는 작업은 저희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자처럼 땅속에서 자라는 작물을 수확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흙, 주로 위에 덮인 퇴비가 조금 흐트러지긴 합니다. 그래도 모든 뿌리는 아래에 건드리지 않은 흙으로 뻗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감자가 한두 개 더 있을 줄 알았어요. 네, 저도 감자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조금 더 깊게 뒤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감자들을 무게를 재볼 수 있겠네요. 이 세 구역 실험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날지 보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치커리입니다. 이 식물들은 이틀 전에 심었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작은 모종이 큰 모종보다 더 잘 활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뭔가가 이 식물들을 먹어버릴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사실 이 식물들은 꽤 튼튼합니다. 유기질 퇴비에서 자라고 있고 집에서 만든 분갈이 흙과 지렁이 퇴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제 모듈 트레이에서는 식물들이 쉽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한 20분 정도 걸렸어요. 두 사람이면 15분에서 20분 정도 면 땅에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호스로 물을 주면서 지켜봤는데 식물들이 일렬로 잘 심어져 있어서 밭 전체에 물을 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저기처럼 마른 땅에 젖은 선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각 줄을 따라 호스로 물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체 밭에 물을 주는 데는 아마 3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이 정도면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합니다. so 아주 선택적으로 물을 주는 거예요. 파스잎 두 줄만 물을 줬어요. 나머지는 싹이 안 트거나 너무 약했어요. 아마 그건 그냥 버릴 것 같아요. 겨울 배추과 채소를 심을 거거든요. 아니면 그냥 두고 남은 두둑 주변에 겨울 배추가 채소를 심을 수도 있어요. 다른 씨앗들도 있었고 일부는 2년 된 자가 최종한 씨앗이었는데 아직 쓸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그렇지 않았지만 이런 힘들고 건조한 환경에서는 쉽지 않았어요. 아스파라거스는 전혀 물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냥 스스로 잘 자라게 두고 있는데 네, 잘 자라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한 달 전에 수확을 멈춘 12년 된 식물들이에요. 그리고 저기 있는 블랙커런트도 정말 훌륭했어요. 어젯밤에 여기서 일하면서 몇 개를 따 먹었는데 따는 동안 호스를 덤불 아래에 그냥 두었어요. 저는 물 줄 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호스를 들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상추는 어제 아침에 따서 다시 물을 줬어요. 그래서 다들 꽤 깔끔하고 정돈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첫 수확이었고 상추는 6월 22일에 옮겨 심었어요. 그러니까 땅에 심은 지 3주, 20일 정도 된 거죠. 그리고 여기 호박도 마찬가지예요. 호박이 상추밭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어서 그쪽 상추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호박이 라즈베리 쪽으로도 뿌리를 뻗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초록색 버클러 리프 소렐 밭에서 약간의 수분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아담이 잔디깎기로 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잔디깎기로 식물들을 깎았어요. 초여름에 씨앗을 맺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실 다시 물을 줘야 해요. 하지만 이 어린 잎을 넉넉히 수확해 샐러드로 맛있게 먹으려면요. 라즈베리들은 이 건조한 날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저는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몇 개만 열렸죠. 집에서 먹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저 정도면 충분해요. 잎이 약간 안으로 말리고 심지어 뒷면까지 보이는 건 건조함의 전형적인 신호예요. 반면에 여기에는 물을 줬어요. 어제 저녁에 이 식물들이 우편으로 도착했거든요. 이건 사계딸기인데 흙삽으로 구멍을 충분히 깊게 파는 게 꽤 힘들었어요. 뿌리가 꽤 길어서 그걸 넣어줘야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딸기라고 말씀하셨죠? 딸기 실례합니다. 니콜라가 상기시켜줬어요. 사계딸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년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내년 6월쯤에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여름 내내 계속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넓은 공간을 주었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곳에만 물을 줘야 해요. 저는 거기에 펜스테몬을 심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꽃이에요. 다음으로 퇴비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경운 재배에만 특이한 건 아니지만 훌륭한 채소를 키우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으면 정말 좋거든요. 이쪽 끝에 있는 것들은 작년 가을에 만들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아. 이번 가을이면 다 익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새로 만든 퇴비 더미로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정원에서 나온 많은 폐기물이 보이시죠? 아직 온도가 완전히 오르진 않았지만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제가 이 파이프를 넣은 이유는 이 퇴비 더미들이 좀 너무 커서 중앙 부분에서 정말 좋은 호기성 퇴비를 만들기엔 어렵고 그래서 약간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멍이 보이시죠? 퇴비 더미가 완성되면 파이프를 빼내고 그러면 열이 여러분 중 몇 분은 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마 이 조명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공기가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퇴비 더미의 가운데를 조금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온도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온도가 오르진 않았지만 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은 대략 60도 정도인데 괜찮아요. 그리고 그 열은 우리가 퇴비를 뒤집을 때까지 약 2달 동안 유지될 거예요. 여기 옆면을 빼내서 이쪽으로 옮기고 그 전에 이 퇴비 더미는 빈 공간으로 옮겨질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퇴비 더미는 한 번만 뒤집어요. 그걸로 충분히 좋은 퇴비가 만들어지고 저는 체에 거르지 않아요. 나무 조각이 들어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결국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약간 나무가 섞인 멀치가 되거든요. 이 나무 조각들은 퇴비에서 나온 거고 이건 비트예요. 우리가 마늘 사이에 심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밭은 올해 이미 마늘을 아주 잘 수확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퇴비를 더 넣지 않고도 비트루트가 마늘 사이에서 잘 자랐어요. 실제로 4월 29일에 비트루트를 심었고 그때 이미 꽤 잘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늘은 한 달 전에 땄어요. 그리고 벌써 비트루트가 거의 수확할 만큼 됐는데 저는 물을 주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비트루트와 근대는 물을 주면 더 잘 자라고 더 크게 자라긴 하지만 물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자국이 잎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이끌파리 피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이 부족해서 생긴 거예요. 잎 가장자리가 바삭바삭해지는 현상이에요. 괜찮아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건 뿌리이고 그 뿌리가 사실 달콤해져요. 더 달콤해진다고 할 수 있죠. 단옥수수. 이건 정말 놀라워요. 물을 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자랐어요. 여기는 좋은 깊은 토양이고 수분도 잘 유지돼요. 저는 노디그 방식이 땅을 파지 않아 모세관 구조를 유지해 식물 뿌리가 잘 뻗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땅을 파면 위에는 부드러운 흙, 아래에는 단단한 흙으로 일종의 장벽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땅을 파지 않으면 뿌리가 아직 수분이 남아있는 심토까지 더 쉽게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단옥수수가 있는데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물을 줬어요. 왜냐하면 옥수수 이삭이 이제 막 부풀기 시작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에요. 과실이 맺히는 식물에 물을 주려면 수확 얼마 전에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지금도 괜찮지만 물을 주면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죠. 반면에 여기는 조금 달라요. 이 작은 밭에는 나무 뿌리가 많이 침입하고 있거든요. 저기 나무 집더미 바로 뒤에는 딱청나무가 있고 왼쪽에는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밭에 물을 많이 주면 나무 뿌리들이 정말 고마워요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비슷하게 해보려고 해요. 이 경우에는 조금씩 자주 물을 주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나무를 베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멋진 혼식이 있을 거예요. 바로 상추 사이에 퍼플 스프라우팅 브로콜리를 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고랑을 만들고 그 위로 물을 흘려보냈어요. 이렇게 할 때 정말 아름다운 점은 제가 퇴비와 집에서 만든 퇴비에 넣었다고 언급했던 나무 조각들에서 나온 하얀 균사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표면에 보이는 나무 조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작년 퇴비일 텐데 그 위에 충분히 물을 줘서 이제 촉촉해졌어요. 심기 전에 한 번 더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구멍을 내고 플러그 모종을 심은 뒤 곤충 방지를 위해 덮개를 씌웁니다. 그리고 상추는 계속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마라비아, 데베로나, 사라고사 같은 바타비아형 품종이 있어요. 이 상추들은 계속 자라요. 벌써 11주째 수확하고 있지만 곧 끝날 거예요. 놀랍게도 셀러리악은 아직 물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곧 물이 필요할 때가 됐어요. 하지만 원리는 단옥수수와 같아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이를테면 이 고비가 끝날 때까지요. 만약 지금 당장 버틸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예요. 물의 양이 많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 생각에 이 친구들은 물이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왜 부직포를 덮어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놀라운 따뜻함을 좋아하는 식물, 고구마 때문이에요. 이 기후에서는 보통 밖에서 잘 자라지 못하는데 요즘처럼 정말 더운 날씨에는 부직포 아래에서 아주 잘 자라요. 보시면 고구마가 양털을 살짝 밀어 올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 옆면이 있는 이유는 고구마를 심고 나서 나중에 생각이 나서 추가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해 주셨거든요. 잠재적인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뿌리 주변에 퇴비를 더 추가하라는 조언도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고구마를 꺼내기도 더 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지켜보죠.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관련 영상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월에 땅이 마르면 고구마에 물을 주지 말라는 팁을 들었어요. 그 시기엔 윗부분이 잘 자라 있어서 물을 안 주는 게 더 좋은 수확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은 이틀 전에 심은 다른 작물들이에요. 치커리, 엔다이브, 상추 모두 지금이 심기 좋은 시기입니다. 잠시 후 더운 날씨에 어떻게 번식시키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이 작물들은 물이 필요해요. 외소종, 프렌치빈과 덩굴콩 모두 그렇죠. 사실 이 덩굴콩들은 아직까지 물을 많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해서 물을 더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아래쪽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것들도 볼 수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일찍 심었고 하얀 꽃이 가득 피어 있어요.
이건 건조 씨앗용 흰색 씨앗 러너빈입니다. 그리고 이 당근들은 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궁금했죠? without water. I can see if I can pull one. 그렇게 좋진 않아요, 사실. 조금 부러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지만 몇 개는 그냥 뽑아서 확인해 봤어요. 그냥 쭈글쭈글해 보이고 말리고 부치면 달콤하지만 식감이 아쉬워서 오늘 이 밭에 물을 줄 거예요. 이 상추밭은 정기적으로 물을 받고 있는 반면에, 그리고 보시다시피 얘네들이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게 다시 바타비아 상추고 위쪽에는 다른 종류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밭은 화요일 아침, 이틀에서 사흘 전에 수확을 했거든요. 무려 12kg 정도가 나왔어요. 정말 대단하죠? 겉잎만 따줬는데도 그렇고 이 상추들은 여름 내내 계속 수확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덮개를 계속 씌워둘 생각이에요. 이 종류는 서머크록이라고 부르는데 물을 줄 때만 덮개를 벗겨요. 왜냐하면 이 덮개는 물이 잘 스며들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강한 햇볕 아래에서는 식물들에게 정말 좋은 그늘이 돼서 상추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만약 8월쯤 전형적인 영국의 흐린 여름처럼 된다면 저는 이 덮개를 벗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유일하게 걱정되는 건 토끼들입니다. 요즘 토끼가 꽤 많거든요. 실제로 토끼들이 당근잎도 뜯어먹고 있어요. 저기 보면 예시로 하나 보이네요. 네, 저건 토끼가 끝부분을 먹은 거예요. 물론 여기 당근이 워낙 많아서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덮개를 씌우지 않고 있지만 토끼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뜯어먹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토끼들은 상추잎도 아주 좋아해서 상추밭을 좀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점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당근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영상 찍기 전에 혹시 올라오는 게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찾아봤는데 여기 하나를 봤어요. 네. 예를 들어 저게 바로 작은 당근 새싹이에요. 저 작은 초록색 점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줄을 따라 골라서 물을 주는 게 물도 더 절약되고 새싹들이 자라기엔 충분한 양을 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저 위쪽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요. 보시다시피 저기에도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곳은 제가 4년 반 전에 새로 맡은 땅이에요. 온통 맷꽃으로 가득 차 있었죠. 지금은 거의 없어요. 땅을 파지 않고 새로 나는 것만 계속 제거해서 작물 재배가 훨씬 쉬워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기 원뿔형 완두콩 지지대는 아직 하나도 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물에 달린 채로 말리면 돼요. 씨앗용 완두콩 꼬투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즉 이런 것도 겨울에 말려 먹을 수 있습니다. 완두콩을 껍질에서 꺼내 건조한 곳에 두어 완전히 말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년을 위한 완두콩 씨앗이 되는 거죠. 완두콩은 정말 훌륭해요. 몇 개만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면 한 식물에서 교잡 수분이 일어나지 않아서 많은 씨앗을 얻을 수 있고 집에서 직접 채종한 거라 발화도 정말 잘 돼요. 자, 이제 오이 재배 실패를 한번 볼 거예요. 제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어요. Like, 여기 무슨 상황이냐면 터널형 비닐하우스에 리크를 심어놨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오이들을 전부 뽑아내야 했어요. 심하게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땅을 그냥 비워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여기서 리크를 좀 키워볼까 했죠. 여기서는 이꿀파리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지켜볼 거예요. 하지만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확실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저런 모자이크 무늬죠. 여기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한 줄기로 유인한 오이를 43년 동안 재배해왔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문제는 처음입니다. 또 이 문제로 식물 윗부분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수확은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2주 안에 모두 사라질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여기서 실패한 건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기후에서는 키우기 어려운 가지도 아주 잘 자랍니다. 이건 드바르본탄이라는 품종입니다. 이름을 화면에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품종을 좋아하는 이유는 잎과 열매의 비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저는 여러 품종을 키워봤어요. 잎이 무성한 멋진 식물들이 자라지만 정작 열매는 어디 있죠? 저는 그게 자원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수세미는 주변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올해는 수박이 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땀을 따라 자라면서 뿌리를 내리고 더 많은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해요. 이 경우 첫 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기 있어요. 몇 개가 생길지는 나중에 항상 알 수 있어서 미스터리죠. 저는 가지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멜론과는 다르게 수박은 그냥 내버려 두는데 이미 양쪽 끝으로 3m나 뻗어 나갔어요. 여름 끝나면 이 밭이 꽉 찰 것 같아요. 반면에 멜론은 보시다시피 아주 촘촘하게 관리된 형태로 자라요. 이건 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큰 것들은 3개에서 5개 정도가 적당해요. 위로 자라며 가지치기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점은 멜론이 곁가지에서 자라고 주 줄기에서는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곁가지를 제거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멜론이 꼭대기까지 자랐지만 열매가 없다고 하시는데 아마 곁가지를 모두 제거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보시면 이 멜론은 자라고 있어요. 정말 곁가지에서 나온 거예요. 주 줄기에서 곁가지가 나와 그곳에 멜론이 생겼습니다. 계속 자라서 끝을 잘라 성장을 멈췄어요. 계속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곁가지가 더 생기지만 대부분은 저절로 정리되기도 해요. 열매가 몇 개 맺히는지는 제가 조절하지 않습니다. 각 멜론 식물은 자신이 맺을 수 있는 만큼의 열매가 생기면 스스로 알고 멈춥니다. 여기 이것들을 보세요. 이건 말라가예요. 좀 더 크게 자라요. 저건 멋진 형태예요. 이건 예시입니다. 제가 놓쳤던 격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제거할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 않을 테니까요. 이건 한 번만 수확하며 지금이 전부입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사실 이건 더 자랄 것 같지 않아서 제거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놀라워요. 여기 있는 이 품종은 존넨 헤르츠, 소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골든 옥스하트는 아름다운 주황빛 빨간색으로 익어요. 저기 하나가 바로 첫 번째예요. 처음으로 익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정말 긴 줄기가 꼭대기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꼭대기에 더 많은 끈을 묶어서 줄기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줄기가 너무 길다 보니 아래쪽에 달린 것들은 익기도 전에 땅에 닿게 돼요. 그래서 가끔 밑에 작은 판자를 깔아주기도 해요. 사실 초록 토마토가 그렇게 많이 먹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예쁜 외관이 조금 손상되거나 껍질에 흠집이 생길 수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토마토들을 꽤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토마토가 비슷한 상황이에요. 특히 그 품종도 그렇고 전부 왼쪽 밭엔 말 거름을, 오른쪽 밭엔 집에서 만든 퇴비를 멀칭해뒀어요. 저는 비료나 영양을 전혀 주지 않아요. 저는 그들에게 약간의 말린 해조류 가루를 줬고 지금은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고 있는데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지치기 하고 정리하면서 실제로 밑동에 물을 줬어요. 양동이 3통 분량이 나왔고 거기에는 오이 잎도 몇 장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터널이 퇴비더미에 넣을 잎을 얻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달리아도 볼 수 있습니다. 달리아는 궤근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저는 달리아를 캐지 않습니다. 겨울에 영하 6도까지 내려가도 잘 견뎌서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씨앗에서 자란 거예요. 거의 모든 것들이요. 여기서 모든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씨앗을 발화시키려면 열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미 그렇다는 거죠. 여기는 섭씨 30도, 화씨로는 86도예요. 이 온도계는 50도까지 올라갔다고 나오는데 그건 햇볕에 있어서 그렇고요. 사실 햇볕 아래에서는 더 뜨거워요. 그래서 이 쟁반이 제가 이걸 심은 게 딱 3일 전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오늘이 금요일 아침이니까 와, 정말 빠르죠. 근데 이렇게 선반 아래에 두었거든요. 이게 여름에 씨앗을 심는 장점이에요. 발화만 시키면 정말 빨리 자라거든요. 이건 이틀 먼저 심은 거라서 지금 5일 됐고 어제부터 조금씩 옮겨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을 때 옮겨 심는 거예요. 저건 어제 옮겨 심은 거고요. 그냥 참고로 보여드려요. 제가 집에서 보관한 겨자씨는 발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마 휴면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원래 저 자리가 겨자씨로 가득 찼어야 하는데 비트는 잘 자라고 있고 프렌치빈도 괜찮아요. 저는 모든 작물에 똑같은 트레이, 제가 직접 디자인한 CD 트레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배추과 채소들은 트레이가 작아서 큰 식물을 키우기엔 퇴비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위에 지렁이 퇴비를 조금 더 뿌려줬어요. 그게 일종의 영양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식물들이 더 오래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는 정말 신나는 일이 있어요. 가는 길에 제가 말씀드렸던 토마토가 막 물들기 시작했을 때 따는 단계도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영상에도 담았어요.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짧은 영상을 찍었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초록색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기서 초록색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3, 4일 안에 완전히 익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단계에서 제가 딴 거예요. 사실 햇빛에 두지 않고 약 4일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드리려고 거기에 둔 거고요. 집안에 두면 햇빛 없이 더 잘 익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맛이 어떨지 궁금하시겠죠. 집에서 토마토를 키우는 이유는 맛있는 풍미를 얻기 위해서예요. 직접 키우면 정말 맛있어요. 직접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토마토를 나눠준 모든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훌륭하다고요. 반면에 방울토마토에는 이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저기 아래에 있는 빨간색 사쿠라 같은 품종을 보면 식물에서 정말 쉽게 익거든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대형 토마토는 오래도록 달려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위쪽에 새로 올라오는 화방의 성장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장소로 가고 있어요. 오, 세상에. 네, 이 향기 정말 아름다운 멜론 향이에요. 그리고 이 특별한 식물은 멜론을 딱 2개만 키웠어요. 사실 두 번째 것도 익어가는 기미가 보여요. 그래서 저기 주변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색깔이 변하면서 처음으로 노란색이 보이면 그게 바로 다음 단계예요. 이제 곧 땅에 떨어질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딱 맞는 타이밍에 수확한 거예요. 어제 땄을 수도 있었지만 영상에서 보여주려고 그냥 놔뒀어요. 네, 잘 땄어요. 그리고 이렇게 줄기를 남겨두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마 바로 먹고 싶으시겠지만 이건 2kg, 4파운드가 넘는 멜론이에요. 이 품종은 말라가이고 여기서 익은 3번째 멜론이에요. 이 시기에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당도를 측정해 보니까 생각만큼 달지는 않더라고요. 브릭스가 6이었어요. Where's the bricks? 하지만 보시다시피 질감이나 색깔 모든 게 다 제대로예요. 이제 한 조각 잘라서 맛을 보고 간단하게 평가해 드릴게요. 수어가 즐거우셨고 아이디어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연속 재배도 가능합니다. 계속 해보세요. 윤작 없이도 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 심을 수 있습니다. 무경운 재배로 땅도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 네. 와, 이건 이전 거보다 더 달아요, 사실. 당도도 한번 재보고 싶네요. 기억나면 설명란에 적어둘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